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공조냉동 기사, 산업기사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냉동공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조냉동 기사가 있습니다. 그죠? 공조냉동 기사, 공조냉동 기계, 그죠? 공조냉동 기계 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사, 그죠?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사, 이렇게 크게 자격증을 나눴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요 밑에는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라고 하는 과목이 또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조냉동 기계 기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떠한 과목이 시험 문제 나오는가 하면, 공조냉동 기계 기사에서는 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 그렇죠? 열역학에서 20문제, 그 다음 냉동공학에서 20문제, 냉동공학에서 20문제, 그 다음 공기조화에서 20문제, 그죠? 공기조화에서 20문제, 그 다음 배관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관일반, 그렇죠? 배관일반에서 20문제, 그 다음에 전기, 그죠? 전기, 그 다음에 자동제어, 이쪽 부분에서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2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사 부분이 되겠고,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사에서는 여기에서 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한 과목 빠집니다. 그래서 냉동공학에서 20문제, 공기조화에서 20문제, 배관일반에서 20문제, 전기제어에서 20문제, 이렇게 해서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사에서는 토탈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하면 8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80문제. 8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과목당, 여기에서는 한 과목당 40점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40점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되겠고,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8개 이상은 맞추어야 되겠고, 평균, 그죠? 4과목이 되면 평균 4과목에서, 그죠? 4과목에서 평균 우리가 몇 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는가 하면 60점 이상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이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는 패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사에서는 우리가 1차 시험만 패스하게 되면 2차 시험은 두 가지 작업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2차, 요거는 우리가 1차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사에서는 우리가 전기해서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 과목에서 시퀀스라고 하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고, 그죠? 동간 작업, 그죠? 동간으로, 그죠? 동간으로 배관 작업, 동간을 이용해가지고 배관 작업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시험을 치르는 복합형으로 여러분들께서 둘 다 실습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공조냉동 기계 기사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필답형입니다. 그죠? 필답형. 필답형으로 우리가 100% 필답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사하고 기능사는, 공조냉동 기계 산업기사하고 기능사는 2차 실기시험에서는 시퀀스하고 동간으로 배관 작업을 해내는 것이, 동간으로 배관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맞추면은 여러분들께서 최종 합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1강으로서는 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제일 마지막 편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공학, 공기조화, 배관일반, 전기. 자, 공조냉동 기계기사에서는 이 냉동공학하고 공기조화에서 95% 이상이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95% 이상 냉동공학하고 공기조화에서 우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냉동공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공기조화에서는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아주 깊이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1강에서
냉동 이론 및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1장 펴보시면은 냉동 이론 및 단위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냉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냉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죠? 첫 번째로 냉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냉동. 자, 냉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니까 여기에서 냉동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냉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냉장이다. 동결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냉각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냉동이다라고 하는 냉장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죠? 냉장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냉동이다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 교재에는 동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냉동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냉각을 우리가 쿨링이라고 하는데요. 물체가 필요로 하는 온도까지 낮추어 유지하는 조작을 우리가 냉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온도까지 낮추는 조작을 우리가 냉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냉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얼지 않는 상태, 그죠? 얼지 않는 상태에서 소정의 온도로 일정하게 저장해주는 조작을 우리가 냉장이다. 이 냉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냉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냉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냉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동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유지시켜주는 조작을 이것을 우리가 냉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냉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결 이하,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동결점 이하로 낮추어서, 그죠? 동결점 이하. 그렇죠. 동결점 이하로 낮춘 상태에서 우리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조작을 우리가 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 보면은 냉장실이 있고 냉동실이 있겠죠. 냉동실에는 우리가 얼음을 만들어내는 장소를 우리가 냉동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냉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얼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조작해주는 일정한 온도 이하로 계속 얼지 않는 상태로 일정한 온도 이하로 우리가 낮추는 조작을 우리가 냉장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냉동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냉동의 방법. 첫 번째로 보시면 냉동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냉동 방법. 자, 냉동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냉동 방법은 첫 번째로 자연 냉동 방법이 있겠고, 기계적인 냉동법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 있겠고, 기계적인 냉동 방법으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냉동 방법은 고체 물질의 융해 잠열을 이용한다. 그죠? 자연적인 냉동 방법은 융해 잠열을 이용한다. 그죠? 융해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화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죠? 성화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발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발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 융해 잠열이라든지 성화 잠열이라든지 정발 잠열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제, 그죠?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 크게 여러분들 교재에는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융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필요로 하는 열을, 이것을 우리가 잠열이다, 융해 잠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화 잠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화 잠열이 아니라 성화열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열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필요로 하는 열을 우리가 성화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정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발 잠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냉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한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한제라고 하는 것은 염류라든지 식염이라든지, 그죠? 식염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에다가 이와